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9.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10.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의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가열하면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물이 끓기 시작하고, 계속 가열하면 물이 팔팔 끓어요. 끓는 물을 계속 가열하면 온도가 더 높아질까요? 물을 끓일 때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실험을 하기 전에 끓임 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리에 액체를 넣고 끓이면 액체가 갑자기 끓어올라서 넘치는 현상이 일어나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액체를 가열하고 있는데요. 액체가 갑자기 끓어서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가 갑자기 끓어올라 넘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끓임 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액체에 넣어주는 거예요. 끓임 쪽은 사기 조각인데, 사기는 도자기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끓임 쪽을 넣으면 액체가 조용히 끓어요. 그래서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물을 끓일 때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지 달린 시험관에 3분의 1 정도 물을 넣고 끓임 쪽을 넣습니다. 온도계가 꽂힌 고무마개로 시험관을 막은 다음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겠습니다. 온도 변화와 물의 상태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물의 온도가 올라가지요. 온도는 계속 올라가다가 섭씨 100도가 되면서 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제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계속 섭씨 100도를 유지합니다. 온도는 섭씨 100도에서 변화가 없지만 물은 계속 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가열하면 물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100도씨에 도달하면 물이 끓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이 계속 끓는 동안에 물의 온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1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팔팔 끓는 물의 온도가 살살 끓는 물의 온도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물이 끓는 정도에 따라서 물의 끓는 온도는 다르지 않고요. 물이 끓는 동안에 물의 온도는 1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가열 냉각할 때 온도 변화와 분자 운동을 학습지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열할 때이고요. 아까 실험에서 봤듯이 물을 가열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그때 온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액체를 가열하면 액체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그때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되고요. 이거를 기화현상이라고 하죠. 이때 온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요. 이렇게 기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미 상태 변화가 일어난 기체 상태의 물질과 상태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액체 상태의 물질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기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끓는 온도점이라고 해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화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 이유는 우리가 가열을 했잖아요. 이렇게 가열을 하면 액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흡수한 열 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기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자로 설명을 해볼게요. 액체 상태의 물질인데요. 액체를 가열하게 되면 이 액체 분자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분자 운동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는 점에 이르게 되면 분자 운동이 충분히 빨라져요. 그러면 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잖아요. 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을 이기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흡수한 열 에너지가 분자 운동을 빠르게 해서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이겨내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이 액체 상태가 결국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기체 상태가 되죠. 기체 상태에 하는 이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모두 기체가 된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빨라지니까 다시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분자 운동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당기고 있지. 아, 열을 많이 얻으니까 드디어 자유다. 이제 우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거의 없어. 아, 움직임도 빠르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했죠. 이 흡수한 열 에너지를 기화열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기화할 때 흡수한 열이니까 기화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를 할 때 열 에너지의 출입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체의 얼음이 녹아서 액체 물이 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관에 증류수를 넣고 온도계를 꽂은 고무마개로 막아서 냉동실에 넣고 얼립니다. 1시간 후에 냉동실에서 꺼내 처음 온도를 측정해 놓고 이 시험관을 섭씨 20도의 물이 담긴 비커 안에 넣었습니다. 시험관 안의 온도와 상태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죠. 섭씨 0도 부근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죠. 얼음이 녹는 동안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섭씨 0도 근처가 유지됩니다. 섭씨 0도보다 높은 온도의 물속에 있는데 신기하게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합니다. 자, 이제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됐습니다. 얼음이 녹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시험관 안의 물의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얼음을 가열하면 얼음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0도씨 도달하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에는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고체를 가열하게 되면 고체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데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걸 융해라고 하죠. 그때 온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는 상태 변화가 이루어진 액체랑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고체가 함께 공존하는 상태가 되어요. 자, 그리고 고체가 액체로 융해될 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는 온도점이니까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융해가 될 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냐면 기화가 될 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랑 똑같아요.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체 상태에서의 분자 배열인데요. 고체를 가열하게 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분자 운동이 빨라지고 그래서 이 고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녹는 점에 이르게 되면 분자 운동이 충분히 빨라져서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이기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이 고체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액체가 되죠.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를 할 때에는 이 흡수한 열 에너지를 분자 운동이 빨라져서 온도를 높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이기고 그러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데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를 하는 도중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분자 운동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 아, 따뜻해지니까 서로를 당기는 힘이 좀 작아졌어. 아, 움직이기도 좋고 서로 자리도 바꿀 수 있네.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물질이 열을 흡수하잖아요. 이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이라고 하는 거죠. 융해할 때 흡수하는 열이니까 융해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체가 기체로 승화할 때에도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고체가 기체로 승화할 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승화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액체 물이 얼어서 고체 얼음이 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관에 물을 넣고 온도계가 꽂힌 고무마개로 막습니다. 큰 비커에 얼음을 넣고 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은 시험관을 얼음 사이에 끼웁니다. 얼음과 소금을 넣은 것은 시험관 안에 든 물을 냉각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얼음은 녹으면서 융해열을 흡수하지요. 또 소금이 물에 녹는 것을 용해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용해열을 흡수합니다. 자, 그럼 시험관 안에 물의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죠.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낮아지다가 섭씨 0도가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잠시 꺼내서 물의 상태를 볼까요? 물이 얼고 있죠. 다시 넣고 온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섭씨 0도를 유지하죠. 섭씨 0도를 유지하던 온도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물이 모두 얼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이 전부 얼음으로 상태 변화했죠. 다시 얼음 속에 넣고 온도 변화를 관찰해 보면 온도가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를 냉각하면 액체의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다가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액체가 얼어서 고체가 되죠.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걸 응고라고 하고요. 그때 온도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고할 때에는 상태가 변화된 고체와 상태가 변화되기 전인 액체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액체가 고체로 응고될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는 온도점이라고 해서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응고될 때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방출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시 분자로 설명을 해보면요. 액체를 냉각하게 되면 열 에너지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면 분자 운동이 느려지게 되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점까지 내려가게 되면 분자 운동이 충분히 느려져요. 그러면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고요. 그때 실제 액체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고체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액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 에너지만큼을 방출하면서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그 방출한 열 에너지가 냉각할 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고되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고체로 변한 다음에 계속 냉각을 하게 되면 고체의 분자 운동이 더 느려지면서 고체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게 되겠죠. 역시 분자 운동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움직이기도 좋고 서로 자리도 바꿀 수 있네. 아까는 잘 움직였는데 추우니까 다시 꼼짝할 수가 없네. 서로 당기는 힘도 다시 세졌어. 우리는 고체고요. 우리는 액체예요. 고체는 서로를 당기는 힘이 커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제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액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아서 쉽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리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기체에 비하면 덜 자유롭지만요.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에는 물질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이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응고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응고될 때 방출하는 열이니까 응고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체가 액체로 액화할 때에도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그때 열 에너지를 액화열, 액화될 때 방출하는 열이니까 액화열이라고 하고요. 기체가 고체로 승화할 때에도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때 열을 승화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을 전부 정리를 해보면요.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융해열을 흡수하고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기화열을 흡수하겠죠.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승화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열을 하게 되면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때 가해준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물질로 상태 변화를 할 때에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액화될 때, 액체가 고체로 응고될 때, 기체가 고체로 승화될 때에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이건 반대로 열 에너지를 작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물질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상태가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냉각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물질에서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실험했듯이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잖아요. 그리고 얼음의 녹는 점도 0도씨죠. 이렇게 같은 물질은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아요. 다른 예를 들게요. 고체 상태에 로르산이라고 하는 그 흰색 결정 고체 물질이 있거든요. 이 로르산을 가열을 해가지고 녹여요. 자, 그때 융해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때 온도가 녹는 점이죠. 자, 이것이 다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었는데 액체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액체를 계속 냉각을 하게 되면 액체가 고체로 응고하게 되고요. 그때 온도가 일정한데 이 온도가 어는 점이죠. 그 후에 모두 고체가 되었을 때에는 냉각하면 온도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래프를 잘 보면 녹는 점의 온도와 어는 점의 온도가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물질에서는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다는 거예요. 몇 가지 보충을 더 할게요. 물질의 양이 다르죠. 그리고 불꽃의 세기가 다를 때 같은 물질에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측정을 해보면 그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단지 물질의 양이 많으면 혹은 불꽃의 세기가 약하면
온도가 변하거나 상태가 변화할 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과 같은 온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양에 따라서 끓는 점에 변화가 있는지 또 걸린 시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물의 양을 다르게 해봅니다. 왼쪽에는 300ml, 오른쪽에는 100ml의 물을 준비합니다. 물을 가열할 때 물의 양에 따라 온도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각각의 비커에 온도계를 꽂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해 보겠습니다. 물을 담은 비커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비커의 내부가 흐려지는군요. 좀 더 가열하면 다시 비커 내부가 보이는데요. 알코올 램프가 비커 주변의 물기를 말리기 때문입니다. 3분이 경과했을 때입니다. 300ml의 물은 60도로군요. 그럼 100ml의 물의 온도는 몇 도가 됐을까요? 82도입니다. 5분이 지나면서 100ml의 비커가 끓기 시작합니다. 물의 온도는 10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300ml의 물의 온도는 얼마일까요? 6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분이 지나면서 두 비커의 물이 같이 끓고 있군요. 300ml의 물을 담아놓은 비커의 온도를 알아볼까요? 이때의 온도 역시 100도입니다. 물은 그 양에 따라 끓는 시간은 다르지만 항상 100도라는 같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물을 가열했을 경우 물의 양이 적으면 물의 양이 많을 때보다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꽃 세기가 달라질 때 그때 끓는 점과 또 걸린 시간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력이 셀 때 가열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화력을 약하게 하고 가열을 해볼게요. 지금 보다시피 화력이 약해졌을 때에도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변화가 없고 단지 걸리는 시간에만 차이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화력이 약하면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같아요. 하지만 다른 물질이면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어는 점이 다르게 돼요. 그래프를 보면요.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지만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게 돼요.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용한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도 끓이는데 요리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형 종이 냄비. 이렇게 큰 종이 냄비도 과연 가능할지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진짜 라면을 끓여봅니다. 야, 물 끓고 있다. 네. 와, 물 끓기 시작했어요. 야, 자 이제 라면 만들면 되겠다. 라면 줘, 라면. 라면. 자, 라면은 제가 넣겠습니다. 네, 보라. 와우, 맛있겠어. 다 부서졌다. 자, 스프 넣고. 스프 넣고. 오! 나중에 국물도 안 남게. 다 넣어요. 자, 젓가락 줘봐. 안 돼, 지금 세 가지고. 전안 먹어. 뭐 이래? 차라리 튀김을 만들지. 우리가 물에 쏟아서 나오고 있어요.
이야, 맛있겠다. 이 종이 상자에 라면을 끓여서 먹는 건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끓여 먹어보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드립긴 했는데, 야, 라면 먹어야 돼! 이렇게 종이 냄비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요. 종이 냄비에 물을 넣은 다음에 버너에 불을 가해주고 있는데요. 이 물을 넣은 종이 냄비가 타지 않죠. 물을 넣은 종이가 타지 않는 것은 물이 수증기로 기화될 때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의 온도가 100도씨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종이도 온도가 100도씨로 유지가 되고요. 종이는 200도씨 이상이 되어야지 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종이 온도가 100도씨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수증기로 기화할 때,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로 불에 타지 않는 종이, 불에 타지 않는 장갑이라고 하는 실험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메탄올과 물을 1대1로 섞은 용액을 만듭니다. 종이를 이 용액에 담고 충분히 적신 다음 이 종이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 불이 붙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불은 메탄올이 기화하면서 생긴 메탄올 증기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은 종이가 타지 않죠. 그렇다면 왜 종이가 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종이에 흡수된 물 때문입니다. 물이 기화할 때 기화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종이가 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물이 모두 기화되면 종이는 타게 되겠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